다정한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혜 희덩입니다. 네, 오늘도 재회 성공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여자분들을 좀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 오늘은 남자분이세요. 이분의 사연을 좀 말씀을 드리면 31살이시고 연애 기간은 11개월이에요. 그 남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친구가 너무 예쁘시대요. 너무 예뻐서 사실 그 예쁜 것만으로도 불안한 거죠. 근데 그 여자의 SNS를 들어가 보니 항상 게시글을 올릴 때마다 남자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불안이 시작이 되셨는지 진짜 심하게 의심하고 집착하고 간섭하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연락이 조금이라도 안 되면 바로 전화를 하고 퇴근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어. 근데 퇴근을 했는데 왜 연락이 없느냐 또 전화를 하고 친구랑 대화 중인 걸 알면서도 왜 연락이 없냐 전화를 하고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조금이라도 연락이 안 되면 그냥 전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퇴근을 하면 여자분은 자기 시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물론 그 시간 동안 남자친구랑 연락할 마음은 있죠. 있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심하게 연락을 하니 자기는 쉬지도 못하고 5분에 한 번, 10분에 한 번 계속 답장을 해줘야 하니까 여자분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분이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카톡을 하다가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퇴근을 했는데 이렇게 카톡을 하다가 일이 안 없어지면 카톡방을 나갔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일이 안 없어지면 왜 안 보냐? 퇴근했는데 이 정도 시간은 나한테 써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냐? 그럼 친구랑 잠깐 톡 좀 했어. 이러면 나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냐? 이러니까 여자분이 진짜 미칠 노릇인 거죠. 나는 이분과 11개월을 만난 것도 사실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친구를 만날 때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심지어 가족들이랑 있는데도 사사건건 보고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분이 거기서 지친 거죠, 완전히.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여자분은 알겠어, 그래도 오빠를 위해서 노력을 할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세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시며 11개월을 만나는 동안 중간에 서로 헤어지자는 말을 한 적도 없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헤어지자고 하고 이제 완전히 끝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연히 후회가 되고 내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기회를 달라고 울면서 연락도 많이 하셨지만 이제 한 3-4번 정도 연락을 그렇게 하시니까 여자분이 완전히 차단을 딱 받고 이렇게 관계가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랑 얘기를 하실 때 저희가 굉장한 팩트 폭행을 엄청나게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자기 잘못보다는 상대가 좀 더 문제가 많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셔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조금 팩트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 자기 자신이 되게 부끄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여자분이 예쁘고 인기가 많으니까 나랑 헤어지면 언제든지 남자들이 달려와서 얘를 잡을 거다라는 불안함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급해서 감정적으로 막 계속 붙잡은 거예요. 근데 자기 욕심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집착하는 모습이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내가 집착을 안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이 생겼을 때 그때 다시 연락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고 나니까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나한테는 과분한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나도 그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셨었고 그 여자분께서 좀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매력을 느끼고 초반에 자신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자분이 매력을 느꼈었던 거래요. 근데 그 여자분이랑 사귀는 도중에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직장 준비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지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도 생각이 나면서 내가 내 스스로 발전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3개월 만에 직장도 취업을 하셨어요. 되게 좋으신 곳으로 대기업으로 취업도 하셨고 살도 10kg 정도가 찌셨었는데 그 찐 살도 다 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는 일인데요. 내가 처음에 이 사람을 만났던 이유가 있잖아요.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게 된 그런 이유가 있을 거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유들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만나면서 익숙해지면서 내 매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까먹게 되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을 하고 되돌아보면은 내가 그때의 모습만 찾을 수 있으면 사실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도 내가 이 사람이랑 사귄 거지 다른 사람이 와서 대신 사귀어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떠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내가 혹시 지금은 그 매력을 잃어버린 게 아닌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이분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여자친구가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만큼 올라갈 생각을 하기보다도 이 사람을 잡아내려서 나의 수준으로 맞추려고 했던 게 큰 문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내가 취직 준비를 할 때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를. 네, 그래서 결국엔 헤어졌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3달 만에 재회를 하셨는데 그 차단을 하시고 2달 뒤에 그 차단을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뭐 계좌 송금 표시가 사라지면은 알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카톡에서 네. 계좌 표시가 있으면 차단이 안 된 거고 그게 뭐 없으면 차단이 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도 처음 알았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알게 되셨지만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아직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가장 결정적으로 그분이 유치할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을 꼭 알려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자기가 무능력하다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 자신한테 칭찬해주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진짜 그 3달 동안 꾸준히 한 줄, 2줄이라도 정말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잘한 일들을 조금씩 적기 시작하셨대요. 물론 생각이 안 나는 날도 있었대요. 하지만 그래도 쥐어짜서라도 정말 사소한 거라도 그렇게 적기 시작하니까 진짜 생각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나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걸 많이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 여자분한테 전달을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재회를 하자는 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가 너라는 사람 덕분에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변했어 라는 정도만 그렇게 전달을 하셨지만 읽고 씹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뭐 다시 만나자 이런 목표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었고 내가 헤어진 이 100일 동안 이런 삶을 살아왔다는 내용만 전달을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결국에는 뭐 씹으셨지만 이제 일주일 동안 씹으셨었던 거죠. 일주일이 됐을 때 먼저 카톡이 오셔서 전화 통화를 하게 되셨고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 약속을 잡고 만나셔서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재회를 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났을 때 그 여자분도 느끼신 거예요. 이 사람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정말 자기 스스로를 되게 아끼게 됐다라는 거를 전달이 되니까 이 여자분도 다시 본 거죠. 네, 저희에게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재회 후기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으로 재회를 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본인 스스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크게 발전시키신 분들은 다시 만나시고 나서도 정말 예쁜 사랑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렇게 저희도 내용을 전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정견의 다혜 희덩이었습니다. 안녕.